중국에서 한국에 다양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사안은 우선 한국을 가득 메운 미세먼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주장만 그런 게 아니라 한중 간의 공동 연구 결과로 최근 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한국기술연구원은 한국과 중국 공동 연구로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불치사 문제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를 5년간 2조 5천억 원가량 수급한 것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위협이 되는 문제는 중국이 직접 한국의 반공식별 구역을 계속 침입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밥 먹듯이 한국의 카디지를 드나들면서 영공에 거의 침입할 기세로 위협을 가합니다. 또한 바다에서 소위 노략질을 하는 중국의 어선떼들도 한국에 있어서는 크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법 조업을 통해서 매년 어획량을 크게 늘리며 한국과 일본 등의 수자원을 사실상 약탈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계속 연근의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점점 감소하면서 중국에 대한 단속 필요가 커집니다. 이렇게 한국 연근해에서 어획량이 감소한 것은 중국의 불법 조업과 서해바다 오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법 어획을 해서 한국에 큰 피해를 주는 동시에 서해바다까지 온갖 오염물질로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최근 코로나를 틈타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한국의 바다를 좀 더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해양경찰은 서해 북방 한계선과 한중 어업협정선 인근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급증함에 따라 기동전단을 구성해 일주일간 대규모 단속을 벌여 800척 가까이를 퇴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해경은 이번 대규모 단속에 따라 100척 이상 대규모 집단 침범 형태가 급감하는 등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2차 기동전단을 구성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응에도 중국 어선들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 서방 NNL 해역과 한중 어협협정선 사이를 교묘히 넘나들면서 지능적으로 불법 조업을 벌여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물대포 수준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같이 포획된 배들을 폭파시키거나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을 격침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강대국 러시아는 실제 중국 어선이 나타나자 군함으로 격침했고 이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2016년에 중국 어선을 군함으로 격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격침은커녕 사실 불법 어선에 타고 있는 선원들조차 매우 조심해서 대우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4년 중국 불법 어선이 등장해 해경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 어선이 선장이 변을 당하자 중국 당국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자신들이 불법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뻔뻔한 모습으로 한국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가진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지만 중국과 경제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사실상 더 이상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중국의 다양한 배들에 국가 보조금을 주면서 어획량을 늘리라고 독려합니다. 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연료인데 이를 국가에서 상당히 책임져 주니 중국 어선들은 아예 수천 척이 떼를 지어서 한국, 일본은 당연하고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닙니다. 아무리 한중 간의 어업협정이나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더라도 무용지물인 것이 중국 당국은 14억 중국 인구에 공급할 어자원이 사실상 부족하므로 불법 조업을 독려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불법 조업이나 중국의 횡포는 한국이 단독으로 막아내기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국방장관 후보가 다른 국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의 새로운 흐름이 중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벌이는 노략질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이 될 정도라는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을 지낸 미셸 플로노이가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그가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 함대를 3일 안에 괴멸시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 SNP는 15일 미국 더 강경해지나 펜타곤의 잠재적 수장이 중국 함대를 72시간 안에 격침시킨다는 아이디어를 드러냈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플로노이 전 차관이 올해 발표한 강력한 대중 억제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포리너 패스 기고문에서 미국이 영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주장을 꺾을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억지력을 가짐으로써 중국 지도부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여성 해양장관인 수시 푸지아투티와 비슷한 방향인데요. 그 역시 중국에는 확실한 방법으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불법 조업은 계속된다며 어선을 폭파하는 것이 최상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첫 여성 국방장관 후보인 미셸 플로노이는 이와 같이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급 초강경 미국의 국방장관이 제시하는 중국에 관한 엄포는 중국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한국 근해의 중국 불법 조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국은 상관이 없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중심주의로 돌아서며
세계 경찰 역할을 급속히 축소시키는 상황이 되었고, 이를 중국은 즉각 파악해서 이제 전 세계의 어자원을 휩쓰는 함대를 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주장합니다. 미국에는 러시아 정도가 중국을 제어할 수 있겠으나 러시아는 그런 역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중국 어선들은 중국 당국의 보조금을 받고 갈라파고스 앞바다까지 진출해 해상물을 싹쓸이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려놓았던 세계의 경찰 역할을 미국이 다시 복구하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관련된 불법 조업은 물론이고 남동중국 해에서도 움직임을 축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불법 조업에 관련한 보조금을 줄일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어선들이 출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바꾸기만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 눈치를 극심하게 살피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홍콩 SEMP는 국방 외교 관측통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라면서도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계속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명령이 큰 무게를 갖는 탑다운 방식의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장관에게도 권력이 고루 분산된 바이든 행정부의 바텀업 방식은 중국에서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에서도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오히려 강화되고 방위비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계약을 1년 단위가 아닌 단연 협적으로 가야 한다는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며 이는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년 단위로 방위비를 갱신하면서 그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비로 압박을 하는 가운데 동맹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미동맹이 강화가 되며 미국이 중국의 다양한 움직임을 주시하게 되면 결국 한국 근해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비롯해서 카디지 침입 등 전반적인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미국만 잘 되면 상관없다는 트럼프와는 달리 중국을 방조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중국의 발을 범세계적으로 묶어놓으며 한국에도 기존의 피해들이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그러나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변화에 대비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 자유무역협정인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서명으로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있다며 웃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중국은 RCEP을 체결해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자국의 유리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핵심 동맹국과 우방국을 주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결성했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 판도에 급속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TPP를 미국이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RCEP은 한국, 호주, 일본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언론 21세기 경제 보도는 RCEP 협상 성공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 20년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 집권 이후 TPP 복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많은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에 복귀하게 될 것이며 RCEP은 또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며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안도 강력 추진 중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지 외교적인 난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간 두터워진 외교력과 바이든 정부의 동맹 강화 등을 힘입어 중국의 횡포를 잠재울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